무한 수괴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초대 손님으로 박성호 선생님, 유성희 아버지로도 베나TV 시청자들에게는 친숙한 예. 박성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러시아 벌목공으로 가셨던 얘기입니다. 예. 옛 추억을 더듬어서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4살에 러시아에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라고 네. 소비에트 몇 년도죠? 그러니까 그때가 1900 84년도예요. 네. 84년도에 84년도 5월달에 제가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저는 다른 같이 들어가는 500명 대열이 한 열차를 타고 갈 때 국경을 넘어가는 소련과 우리 북한의 하산철교라고 있어요. 네. 하산철교. 거기로 지금 넘어가는데 모두 다 눈물이 글썽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만은 왜 감정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마치 내가 무슨 소생크 탈출처럼 어디서 딱 감옥에서 탈출해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나라가 너무도 나한테 딱 더 지긋지긋하게 미행하고 감시하고 너무 이러니까 정말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들어가니까 거기도 직업이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럼 저는 산지에서 실어 내려온 나무를 역전이 가까운 토장에서 아치를 따고 메다수를 재서 자르고 그다음에 기차 방통에 싣고 이 작업을 하는 상차중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상차중대에서 손 육체적으로 통나무 걸리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젊은 24살에 들어갔는데도 저도 힘이 붙였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갈구리는 나무로 잡아당겨 굴리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은 앉아서 화장실도 못 봤어요. 골반이 너무 싸서 옆구리를 착 이렇게 옆으로 당기니까 장차 이걸로 3년을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월급을 탈 때마다 조금씩 절약한 돈을 상차 중대장이라는 그런 책임자한테 조금 뇌물로 고이면서 중장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중장비를. 그 중장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술직으로 등용이 돼 가지고 3년이면 다 귀국시키는데 기술직만은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내보냈어요. 1년에 한 번씩. 3년 지나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고향에 갔다 오라. 저기 이런 휴가를 다니다 나니까 휴가를 3번 나왔다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어쨌든 그 휴가를 계속 다녀도 될 걸 저는 어떻게 하나 귀국을 하기 싫어서 좀 더 오래 버티자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몹시 지금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는 이런 지금 위중하셔서 아들을 마지막에 보고 죽겠다고 자꾸 편지 오고 거기에 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한테다 우리 아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계속 인편이 들어오지. 그래서 안 돼서 저도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는 것도 어머니 곁으로 빨리 좀 그 길로 달려왔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또 강제로 귀국했어요. 이제는 내가 마지막인데 저는 이 땅을 다시 바로 못 볼 수도 있겠다. 소련. 네. 예. 그러니 이 마지막에 나갈 때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걸 물질적으로 내가 그랬던 걸 우리 동생과 어머니한테 뭔가 한 가지라도 더 지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하려고
딱 귀국을 하겠다고 딱 제기하고 한 2달 가량 시간이 있어요. 2개월 가량. 그 기간에 그때 소련의 대통령이 고르바초프가 할 때예요. 고르바초프. 근데 그분이 그때 대통령으로 올라앉아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이거 술 문제를 선포했어요. 술을 적게 마시면 금주령을 내려. 금주령은 완전히 아니고 아니고 그냥 절제하자. 절제 적게.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면 남자들 앞에 워드카 한 병, 여자들 앞에도 18%짜리 가열주. 지금 뭐 여기 말하면 샴파인이나 그런 거겠지. 그거 위노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걸 한 병 이렇게 해서 공급 체결로 딱딱 공급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한 병 갖고는 그날 토요일 저녁에도 그게 충당이 안 되죠. 먹은 또 뭐 간의 기별도 안 난다. 아니지. 그 마트 앞에서 싸갖고 나면 그저 병을 먹고 거기다 병 놓고 가요. 그죠. 네. 술을 그렇게 잘 먹는 민족인데 그래서 그걸 또 악용해 가지고 산에 술을 만들 수 있는 원자재를 싣고 깊은 한 200리 되는 무인지경에 들어가서 술을 구웠어요 그때. 밀주를 만드신 밀주를 거네요. 했죠. 네. 그래서 귀국 전에 그걸 다 뽑아서 그걸 아예 통째로 그저 아예 드라머에다 딱 이어가지고 통짜리째 내려와서 딱 넘기면 그저 돈이 그저 엄청난 계약적 수치로 지금 우리 투자한 것보다 돈이 나오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란 장사처럼 계란이 이렇게 쌓다가 그 술을 싣고 내려다가 소련 측 몇 리짜리 하는데 지금 말하면 경찰이죠. 딱 붙잡혔어요. 그렇게 돼서 러시아 그 구르장이 2달을 앉아 있었어요. 2달. 그래서 그때 저는 야 차라리 이게 잘 됐다. 이 기회에 내가 소련 교도소로 간다면 다시 교도소에서 형을 끝마치고 나올 때 자기 고국으로 가겠냐 아니면 소련이 국민으로 떨어지겠냐 뭐 이런 그런 꼭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 그 나라에 죽어도 가기 싫은데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내가 소련 사람을 한번 대보자 하고 지금 그랬는데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은 아주 열성이 정말 말썽이라고 우리 사업소에서 그 북한의 보위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안정부라는 명칭을 받아가지고 거기 와서 우리 사람들을 관리해요. 이 사람들이 사업소 돈을 끌어다가 한 사람당 얼마요 하고 4사람이 그때 재배 들어갔는데 이거 벌금을 다 먹고 우리를 빼냈어요. 야, 그 빼내고 또 그 다음에 갔다가 사업소 또 안전부 구르자에다 한 달 앉히더니 여기다가 족쇄 걸고 다리에다가 뛰지 못하게 기부수 서걸로 기부수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 소련 사람들이 같은 열차로 싣고 나가는데 명칭은 한자대리다 이렇게 하고 끌고 나가요. 그럼 한자인 것처럼 해야지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잘 뛰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이걸 하고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두만강역에서 이제 가다 엮고 이걸 다 까버려요. 그렇게 해서 저 하무 오로에 1년짜리 그 교도소가 있었어요. 네. 그 1년을 가서 교양을 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예, 그때. 몇 명이나 가 있었나요? 제일 많을 때는 제가 가실 때는 네. 아까 500명이 이제 같이 근데 그 500명이 네. 한 개 열차죠. 500명이 한 개 열차예요. 한 개 여객방통에 50명으로 치면 네. 10개가 달렸으니까 500명이죠. 그런 열차가 해마다 10개 정도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한 1년에 5,000명씩 들이밀면 또 5,000명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3년을 돌려서 사람을 교체해 치우는데 15,000명이 돼야 3년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3년 동안 5,000명 들어가 5,000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간이 된 사람은 나오고 예, 3년 되면 나오고 계속 순환식으로 순환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15,000명이면 예.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10개 사업소인데 많지도 않아요. 10개 림산 사업소에 한 1,500명씩 다 지금 늘어났는데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토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외까지 가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토대가 나쁜 사람들을 찍어보냈어요. 자원하신 건가요? 가겠다고? 아니 가겠냐 물어봐요. 네. 예, 가겠다. 그러면 더 무슨 집에 가 기다려라 하고 뒤에서 다 수속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는 그 무슨 산재 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 많이 들어가 일하다 죽기 때문에 옛날부터 처서판이라는 거는 사람이 목숨을 그저 거기 산판에다 내 던지거나 갖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요, 거기. 그러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토대 나쁜 사람을 예, 보낸 그때는 건가요? 그랬어요. 많이 보냈어요. 언제든 그 죽어도 괜찮다는 예. 사람. 차라리 죽어라 이런 사람을 그렇죠. 아마 골라보내지 않았는가. 그렇죠. 예. 성분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 가실 때 이제 80년대니까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냈고 그 후에는 이제 경제가 다 무너진다면 서로 또 뇌물을 줘가지고 갔다. 그때는 또 서로 가겠다고 막 이러니까 좀 빨갱이를 보내라 이제는. 아하. 또 그렇게 됐어요. 거기 갔다 오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생활이 조금 나아진다. 그럼 이 성분이 나쁜 놈들이 오히려 성분이 좋은 당원들보다 더 잘 살면 이것도 한간이 소문이 좀 나쁘다. 예. 그럼 이제부터는 간부 사업처럼 간부 등용을 해드려 보내라. 그래서 또 당원을 또 그 다음부터 내가 그게 왜 그랬냐? 89년도 90년도에 소련이 해체됐어요. 그렇죠. 러시아. 네. 그러니까 개발이 되니까 많이 도주를 하겠구나. 도망쳐 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좋은 것들을 보내야 내 친척과 형제가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보내야 도망을 못 칩니다. 내가 도망치면 우리 한 자리 하는 누가 다 떨어지고 그런 것 생각하면 좀 어디 도주하기도 조금 제어되는 거죠. 그런데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내가 북한이 거기 뭐가 볼 게 있냐? 뭐 만지 우리가 무상자나 같은데 뭐 이런 것은 철새요, 뭐 얻을 것은 전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치겠는데 그걸 못 막겠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때. 그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뭐 90년대 초반부터 네. 러시아 벌목공 중에서 탈북이 대량적으로 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신성분 좋은 거 내보내야지 덜 도망가니까. 근데 뭐 좋은 사람들 보내도 여기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예. 많이 왔습니다. 좋은 사람 보내도 그게고 나쁜 그렇죠. 사람 보내도 그래요. 그게 뭐 성분이 좋다 해서 도주를 안 하고 그게 아닌데. 근데 위에 상층부에서는 아마 생각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또 다 바꿔치우고 성분이 좋은 사람들로 또 위주로 해서 보내고 그렇게 됐습니다. 가서 일하시던 데가 이제 시베리아인 거죠. 예, 그렇죠. 시베리아지요. 보통 겨울에 온도가 보통 40도, 45도 마이너스. 영하. 예. 네. 그런 온도에서 일하면 이 마이너스 45도가 되니까 작업을 중지시키더라고요. 얼어 죽을까 봐. 동상 입으니까. 동상 입으니까. 근데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면 내 육체적으로 별난 변화가 와요. 몸에. 내 온몸을 바늘을 그래서 수백 개 바늘을 찌른 걸 팍팍 찌르는 것 같아요. 추워서. 네. 이상한 그때는 어쨌든 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어쨌든 그 난로를 그저 대형 난로로 나무 장작은 많으니까 다 그 옆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해서 온도가 다시 오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다 퇴근시켜요. 다 퇴근.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그래도 사람을 다루는 데니까 그래도 뭐 우리 목숨이 뭐 그리 소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인부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렇죠. 계획을 못하고 예. 외화를 적게 많이 못 벌고 아마 이것 때문에 더 아마 그때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일상생활 어땠는지 거기서요? 좀,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예. 몇 처음에 시에 제가 재소 림업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전에 거기서 일하고 나오는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네. 들어가기 전에 가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그렇죠. 돈도 좀 벌고 내가 다치지도 않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선배들도 찾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봤지요. 그런데 그 귀국해서 3년 만에 귀국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추운 데가 고생했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몸이 나고 배가 막 나오고 다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먹는 거는 잘 먹는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먹는 걸 잘 먹는 줄 알았어요. 잘 먹이고 생활 환경도 잘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들어가니까 첫끼부터 과연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해주는 음식이냐 하게 나도 놀랐어요. 이거. 이야 너무도 뭘 밥에다가 그저 제가 이만갑에 나가서도 이 말 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그 바닷가에서 생산되는 건포랑 이게 다시마예요. 네. 건포에 그 두꺼운 그 다시마를 해마다 그 기차방동으로 북한에서 들어가요. 그 사람들 부식물. 근데 다른 부식물은 다 썩어 변질이 가는데 오래 거기다 두면 다시마는 저기 변질도 안 간대요. 보존이 잘 된다. 소금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내가 일하던 중대가 한 330명 이런 큰 중대였는데 그 330명이 한 개 식당에서 다 밥 먹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밥그릇과 이것도 그 그릇도 거기는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동차 그 폐차시키는 데서 엔진 위에 그 회더라고 네.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걸 갖다가 그게 손 알루미늄하고 합금이에요. 합금. 그걸 녹여서 이렇게 그릇을 국그릇하고 똑같은 걸 두 개씩 들고 지나가면 거기다 밥 담아주고 국 담아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반찬 그릇도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반찬이 있다면 우리 지금 그렇죠. 염장무 네. 그걸 여기다 두 개 같은 손가락 같은 거 두 개를 밥 위에다 얹어줘요. 그 끝이고 또 겨울에는 명태가 좀 들어와요. 부식물 하라고. 그 명태를 소금 탱크에다 넣고 소금에다 절근 걸 토막 쳐서 그것도 한 토막씩 밥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반찬 뭐 접시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두껍게 투박한 그 그릇에다 내가 너무 놀랐어요. 혹시 밥은 뭐 옥수수 쌀이 몇 %, 잎쌀이 몇 %? 밥은 100% 잎살이 맞습니다. 잎쌀은 예. 그 북한에 그 안 선생님도 제일 남쪽에서 사셨다니까 숙천군. 예. 숙천군을 아시죠? 곡창지대죠. 곡창지대죠. 예. 거기 쌀이 채소 림업을 담당했어요. 아이고야. 그 쌀은 좋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쌀은 들어오는데 이 밥이 오히려 부식물이 없는 이 밥이 잡곡밥보다 더 먹기 힘들어요. 그렇겠네. 이야 정말 그러면 왜 먼저 여기와 일하고 나간 선배들이 왜 다 그렇게 전 먹는 건 잘 먹는다 왜 이렇게 말했겠는가 하니까 우리도 나올 때 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란 말 하지 말고 그걸 딱 자기를 위해서도 뭐 좋게만 말해라. 다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귀국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걸 우리는 모르고 왜 저기 뭐 아주 들어가면 뭐 먹고 뭐 그런 생활은 근심할 게 없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들어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제발 나가 말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도 해롭다. 제대로 말하면. 그럼 거기 사람들은 항상 이 독재의 대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느끼고 보고 들은 걸 함부로 말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몸은 이렇게 왜 좋아졌냐 하니까 저도 처음에 1년 지나니까 그 중대에서 주는 그 식당 밥으로는 몸을 유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든지 소련 루블을 보면 소련 마트에 가서 먹을 걸 싸다가 자기 돈으로 먹어야 자기 육체를 유지하겠더라고요. 주는 것까지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싸서 다 먹는다. 처음에 신대원들은 돈이 없으니까 신입 때는 주는 것만 먹고 하지만 이제 조금 한 해 지나고 봐라. 저걸로 못 산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3년을 건포 3년을 먹고야 너는 지부가 뭐 이래요. 네. 건포 그 330명이 건포국을 끓이면 거기는 여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식당도 다 남자들. 남자들이지요. 남자들도 담배 피우는 누런 진입엔 그런 손으로 그저 대충 그저 막 해서 건포도 그저 이런 조리대 같은 걸 뭐 이렇게 몇 번 물에 올려놓고 그저 크게 썰어서 가만히 썰어였는데 그 한 끼 밥하고 다음번 국 끓일 때 밑에서 모래를 몇 삽을 퍼내요. 국. 아이고. 네. 짐작. 그런 국을 먹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시칠 때는 제대로 모래가 안 떨어지다가 끓이는 사이에 그게 다 떨어졌죠. 그게 지금. 맞습니다. 그게 다 가라앉은 걸 또 퍼내고 또 그다음 또 하고. 뭐 씻지도 않고 이런 거는. 씻는다는 게 이제 저런 거서 뭐 가정처럼 그렇게 안 씻죠. 그 많은 걸 그렇게 어떻게 씻어요. 그렇게 하고 감자를 또 땅은 많으니까 그 사업소 나무를 빈 자리에다가 감자 농사도 해요. 자체로 또 뭐 부식물 해결한다 하고. 거기는 영구 동결층이에요. 영구 동결층이라는 건 여름에 안만 녹아야 1m예요. 땅이. 또 안 못 녹고 또 얼어요. 다음에 또 1m밖에 안 녹아요. 그 1m 밑에는 영원한 얼음층이에요. 예. 그래서 1m만 녹아서 근데 꼭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사는 일체 못하고 그건 이 채소도 잘 안 돼요. 감자만 잘 되더라고요. 감자는 추운 데서 그 잘 자라는 작물이다 그런지 그 감자를 300명이 반찬을 해준다 하면 감자를 언제 그 껍질을 다 못 벗겨요. 그러니까 감자알이 그렇게 우리 북한 것처럼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작은데 그걸 큰 드럼통에다 넣고 거기다가 또 거칠거칠한 돌을 어디가 주워다가 같이 넣고 밟아요. 사람들과 밟으면 감자와 돌이 비벼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도 있고 안 벗겨지는 것도 있고 그걸 그대로 절반 떼겨서 그저 썰어 넣고 우지 뭐 간장 넣고 소금 넣고 끓여서는 그걸 반찬으로 그건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하죠. 나는 원래 감자라면 어려서 자라면서 너무 감자에 넋을 사람이 돼서 그때 우리 자랄 때는 감자를 배급을 줬어요. 그 감자 배급이 너무 그 감자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먹는 게 다고 그 다음에 잠자리 생활 이거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에 세수 2번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뺑 남자들이 기름이 있고 여자가 없는 그런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안 거둬요. 우리도 지금 이 사회가 여자 절반 남자 절반이니까 남자들도 좀 씻고 향수도 뿌리고 그렇죠. 잘 보이려고. 그렇지. 네. 특히 여성들 앞에 돋보이기 위해서 네. 더 몸을 거두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자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공동 화장실이 여기서부터 한 50m 되고 조금 먼 데는 한 100m 자다가 팬티도 안 입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남자 목욕탕에 가면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거기 여자 없는데 뭐 그죠. 그대로 돌아지고 가서 그리고 1년에 설명절 때 세수 한 번 하고 뭐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뭐 여자 없으니까 그 환경이라는 건 말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보지 못하던 거지를 보려면 거기 가면 다 봐요. 맨 거지입니다. 네, 거지요. 몸을 안 거두니까. 아니 위생 문제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돈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까? 전염병도 돌죠. 그런데 왜 전염병이 왜 다른 데보다 좀 그러니까 이 좋은 데 사람들이 건강해요. 겨울에 모든 균들이 박멸이 돼야 되는데 날씨 좋은 남쪽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는 균이 박멸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데 러시아처럼 추운 나라는 겨울에는 아예 몽땅 박멸됐다가 여름에 또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다지 뭐 전염병이 제일 무섭다는 게 물이 맞지 않아서 물이 나쁘니까 장염이 계속 오더라고요. 장염. 그 장염이 오면 한 일주일은 일을 못 해요. 설사하고 그러죠. 설사도 아니에요. 요만한 무슨 기름덩어리 같은 것이 대변 올라가요. 조금씩 나가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또 가요. 계속 그게 대장 안에 있던 그 짐승들이 대장을 보면 그 안에 미끈미끈하고 곱창 예, 곱창같이 그렇죠. 그게 다 녹아내린대요. 그게 다 녹아내리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관을 짠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대장이 좀 약해요. 맵고 짜고 이런 걸 안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장 소장이 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인데 그 병으로 많이 알아요. 그리고 병보다 일하다가 사고를 많이 죽어요. 어떤 사고가 납니까? 산지에서 나무를 싣고 그 역 토장까지 내려오는 게 보통 제일 가까운 거리가 200리 한 80km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대형 차에다가 여기 말하면 한 25톤급 그런 대형 차에 모차와 뒤에 도레라 하고 길이가 15m예요. 예, 거기 15m에다가 나무를 딱 배 제낀 걸 길이가 25m 내지 30m 되는 나무를 그대로 실어요. 그대로 싣고 도장까지 내려와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그 차에다가 30리방을 실어요. 30리방을 실으면 기차 60톤 반통에다가 실은 거하고 똑같아요. 대단하네. 예, 대단하죠. 그걸 싣고 내려오다가 예를 들어서 차가 앞타이어 펑크 난다. 그러면 뒤에 네. 그 나무가 몽땅 쓱쓱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이 허리를 끊어요. 그죠? 뭉쳐. 거기서 제일 사고 많고. 근데 그게 이 마즈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마즈 차라고 마즈 기사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근데 그게 돈이 좀 높으니까 또 수입 벌이가 괜찮으니까 월급이 좀 높으니까 네. 모두 다 그걸 하자고 하는데 위험하긴 제일 위험한 일이죠. 거기를 해서 많이 죽고 그다음에 산지에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져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네. 쓰러지는데 나무를 보고 무섭다고 피해 달아나면 백발병 다 죽어요. 그렇죠. 나무 구리에서 딱 뺑뺑 돌아야지. 나무 온다고 달아나면 그 30m가 어느 순간에 와서 때리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무에 깔려 죽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도 여기처럼 건설 현장처럼 하이바를 써요. 네. 안전, 철모 안전모자. 그걸 쓰는데 거기도 여기처럼 그 수질로 만든 거예요. 안전모가.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예. 그런데 그 겨울 같은데 나무를 딱 이렇게 해서 쓰러지기 시작할 때 옆에 나무에 부딪히면서 그 아치들이 떨어져요. 끊어져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맞으면 이 하이바도 구멍이 나요. 깨지면서. 그래서 사람들 머리 맞으면 그저 그 나무가 머리 안에 그저 절에 들어가 버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가 공기가 추운 데고 북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산소가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상온보다 한 80%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기가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질이 가속화가 더 세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산지에서 나무를 배에 제끼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우리가 같이 나하고 일하다가 들어간 형님뻘 되는 분이 거기서 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업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당신 나가서 귀국의 고향에 가면 이 임범식이 가족들이 당신한테 물어본다. 어떻게 돼서 우리 애 아빠가 죽었냐. 이건 뭐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 뻔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라는 걸 지금 불러다가 시키고 장례식 마지막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을 제대로 잘한다. 그 나가 이야기 잘해줘라. 그래서 그 3일 거기도 제대로 해도 3일은 해요. 3일장. 예, 3일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죽어서도 사람이 값이 없어요. 죽어서도. 그 제가 들어간 84년도부터 그 죽게 되면 옛날에는 그 전에는 시체를 못 내왔대요. 제가 들어간 그 해부터 시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시체를 우리가 보자 거기에 10개 사업소에 이 시체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도 그때 가서 장례식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가 3년 동안 시체만 연구만 관리하고 기우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저 편하지요. 그저 제일 편하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관이 엮고 못을 완전히 다 안 박아요. 요마이씩 다 띄우는데 청개너를 못을 박는데 그걸 그 다음에 4월 달에 1차 기국 열차에다가 이제 이 시체들이 나가요. 북한을 나가는데 그때 소련 측 경찰이 와서 그 관을 다 뜯어요. 다 뜯고 시체 밑에다가 뭘 또 가지고 감춰내갈 수도 있다. 이 무슨 발전된 리모기기라도 도면을 따가지고 밑에다 시체 밑에다 깔아가지고 나간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아, 산업 스파이 산업 짓을 스파이죠. 할까봐. 네. 그걸 때문에 들어와서 딱 기구 열차 실을 때 듣고 그 사람들이 그 시체 밑을 손을 이렇게 훑어봐요. 이렇게 손 6, 팔 위에서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다면 못 박아. 딱 받고 그 위에다가 철로 만든 아연도 철판을 만든 관을 또 더 씌워요. 그게 왜 씌우냐? 그건 소련 측이 요구라 그래요. 이게 이제 나가다가 그때 4월달까지는 거기는 안 녹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북한에 들어갔을 때 북한까지 나가는 네. 국경까지 이 차가 이제 이틀 동안 나가는데 이 일 동안 나가는데 온도가 점점 좋아진다. 그럼 녹으면 여기서 이물질이 흐른다. 그 물이 한 방울도 흐르면 아야 된다. 그것도 그래서 그걸 따고 그리고 또 납땜 다 해요. 다 돼서 물이 한 방울도 안 새게 완전히 정말 사람이 통조림화 되는 거죠. 그게. 그 위에다 또 나무를 또 씌워요. 그렇게 하고 거기도 역시 간부들 세상이에요. 간부들 세상. 그 간부들이 노동자가 아마 버는 아마 한 10배는 벌어갖고 나올 거예요. 간부들. 간부 그러게 우리가 갔을 때도 간부제소 했어요. 간부들이 자기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짐을 기국할 때 가지고 나올 짐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것도 1인당 몇 개 초과되니까 짐은 많지 실을 자리는 없지 하니까 그 관을 원래 다 눕혀서 다 정중하게 눕혀서 고인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다 세우라 그래요. 빵통이다. 자리를 만들어 거의 한쪽에다 자기네 짐 실으라고. 이야. 간부들은 그래서 내가 저건 사람이 아니고 저건 야만이다. 저게 사람이네. 존엄성이 없는 거네요. 네. 그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야. 저 간부들이 가져오는 건 뭐죠? 무슨 뭐 응접 세트라든지 뭐 가져오다 못해 뭐 별거 다 가져오는데 피아노 같은 것도 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서 고무뼈틀로 뒤에다가 엔진을 따고 계속 성처럼 그렇죠. 그 배놀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속초라든가 강릉 가면 네. 그런 걸 다 싸가지고 와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물자가 없는 나라 같은 경우 중동에 있는 사람이 귀국하는데 모래 주머니를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없어서. 주머니가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뭐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뭐든지 생산이 안 되니까 네, 없죠. 별거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가져오냐. 러시아에 가서 비누 있잖아요. 비누. 네. 세탁 비누. 예. 세탁 비누까지 다 가져와요.
그때 비누도 없었어요. 우리 들어갈 때. 근데 내가 그 저 북한에서 경험했는데 70년대 우리 저 박 선생님 가시기 전인데 이 세탁 비누를 소포로 붙여왔습니다. 남편이 저 벌목안으로 갔는데 소포를 붙여왔는데 그 부인이 세탁 비누가 그때 북한의 상점에도 좀 세탁 비누가 있을 때란 말이죠. 한 20개를 붙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개를 팔아버렸습니다. 네. 동네에다. 근데 남편이 와서 그 비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다 팔아버렸다. 그 안에 뭘 넣어놨구나. 팔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네. 손목시계를 러시아제를 넣었다는 네. 겁니다. 북한에서 손목시계가 그때 귀했으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비누값 빨래 비누 한 장 받고 팔아버려서 열안하게 싸웠다고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거기 들어가면 그런 일화가 많아요. 글쎄, 그런 일화에 많을 겁니다. 뭐. 그때 귀국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고 온 처자를 생각해서 뭘 짐짝을 좀 꾸려요. 그래서 내보내는데 대체로 그때 당시에 뭘 많이 내보냈냐. 제일 돈이 잘 되는 것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형상할 수 있는 인화지. 아, 이나지. 예, 그때 그 북한은 인화지도 흑백 인화지. 그렇겠죠. 예, 흑백으로 다 사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컴퓨터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필름을 이어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현상하는, 네. 그다음에 그 암실에 암실에서,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북한에 어디 뭐 정말 그걸 사진에 대한 이 조예가 있는 여자 몇이 없어요. 그렇죠. 뭐 모를 수 있죠. 네. 그 이나지를 남편 친구가 이거 이 집 애 아빠가 보내는 거요 하고 가져왔는데 그 남이 갖다 준 거니까 이런 걸 받았다고 이제 남편한테 또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이나지는 이런 불빛이 있는 데서 봉인하면 이 개봉하면 버려야 돼. 네. 다 버려야 돼. 빛을 먹으면 못 써. 네. 그걸 모르고 다 뜯어서 그 한 박스를 세봤대요. 당신이 보낸 이나지를 세어봤더니 네. 한 봉투에 20장씩 정확히 들어가야 돼. 그거 다 버려지고 뭐 어떻게. 그거 귀한 건데. 아,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여자들한테다가 이런 걸 내보내면 네. 그저 넉자고시 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막 그런 일화가 한 가족당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예, 그거 다 있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나는 총각 시절에 갔다 온 게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죠. 3년을 철을 두고 갔다 오면 그건 내 처가 아니에요. 또뭐 여자들도 바람이 난다. 여자들이 3년을 거의 그 정도로 간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 주변에서. 다 이혼하고 갔다 와서는 또 아이고. 복잡하더라고. 가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혈기방장한 청년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뭐 여자 문제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 여자 없다는데요. 여자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돈 벌면 돈이 생기면 또 뭐 외출하러 마음에- 멀리 좀 못 나가. 아, 그때는 그 소련이라는 그 체계가 북한이 체계가 이 소련이 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사회주의 국가 체계예요. 얼마나 그때는 그 저 소련은 그 뭐야 이거 성매매 네. 이런 것도 없어요. 철저하지. 그럼 남자들끼리만 있으면은 뭐 사고가 좀 그런 면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폭력적이 된다든가 사람이. 아니 그런 건 없고 남자들끼리 있어서 여자 때문에 무슨 난투가 벌어지거나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여자가 차라리 없으니까 전혀 없으면 또 안 일어나요. 거기에 여자 몇이만 있으면 큰일 나죠. 사람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여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되는데 술 먹고 네. 자기 무슨 그래도 술을 점잖게 먹고 좀 여성들 보는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게 좀 사람이 머리에 두뇌에 작용해야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술 먹고 싸우고 패고 때리고 그저 그거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때 저는 그 1년 돼서 1년 동안은 저도 그 힘든 일 할 때는 얼마 못 하서야 그저 한 150 루블. 예. 그 150 루블이가 그 돈을 우리가 다 우리 손에다 쥐어주면 우리는 나올 때 정말 부자 돼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련 측에서 지불되는 그 돈을 딱
사업소가 딱 통짜를 끌어안고 우리 손에는 7%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93%를 자기들이 갖고 7%만 준다고요? 예, 러시아 돈으로 소련 돈으로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조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해줘요. 송금해 주는데 그거는 나라의 점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 의견은 못 부려요. 그런데 사람이 차츰차츰 들어가면 머리가 터요. 이 돈으로 몽땅 무슨 다른 물건을 싸가지고 내가 가족들한테 보내면 가족이 앉아서 그 물건을 팔면 40배 이익이 나와요. 40배. 북한은 모든 상품이 없고 그러니까 40배 이익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국가가 소련 돈을 우리 집에다가 송금해 준다 하고 국가가 바꿔서 줘요. 북한 돈으로 바꿔서 우리 가족한테는. 그런데 어떻게 주냐. 1루블에 북한 돈 1원 44전이라는 이런 공식이 또 있어요. 공식 환율. 예, 공식 환율이죠. 1원 44전을 주면 그저 1원이 1원 주는 거나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 러시아 돈이 그 단맛은 국가가 다 빨아먹는 거죠. 암시장 시세는 어땠습니까 그때? 어떤 암시장을 그러니까 루블화를 말하자면 몰래 바꾼다. 실제 그 가치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지금 공식 환율은 1대 1.44였어요. 아 근데 이제 물건으로 네. 그러니까 돈을 직접 갖고 기국은 못하죠. 자기가 7%를 갖고 자기 쓸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이제와 같이 내가 거기서 물건을 싸가지고 기국해 나온다 하면 40배 이익이 난다고요. 40배. 근데 송금 한답시고 1원이 1원 44전 줘요. 이건 너무도 이건 정말 무서운 착취지 이거. 그리고 대부분의 임금을 북한 당국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죠. 뭐. 네, 벌목공. 예, 다 그 이제 가져간다는 게 그게예요. 그 환율로서 93%를 다 가져가는 거죠. 환율로서 착취하고.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나무를 잘라서 예. 몇 퍼센트는 북한으로 가져오고 몇 퍼센트는 러시아에 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나무로. 그 두 나라가 협정 체결이 있어요. 네. 협정 체결 5년에 한 번씩 협정 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우리 사업소 지배인 하던 사람이 우리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분이 그 지배인으로 왔는데 그분은 하고 내가 같이 잠도 많이 같이 자고 그 지배인하고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하는데 그 지배인이 말하더라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협정 체결을 다시 한다. 그럼 왜 그러냐?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산에 있는 나무, 이 나무를 우리는 설비와 자재를 대고 당신들은 인력을 대라.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우리나라 나무기 때문에 우리 자재와 우리 설비, 우리 그 모든 임업 기재는 우리가 다 기계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 먹겠다. 그 당신에 40% 먹어라. 그렇게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이거 체결하는 사이에 어떤 게 일어났냐. 당신들이 차를 이제 통나무 나르는 그 대형 차를 3년을 쓰라고 주면 당신들은 1년에도 다 마사버리고 2년에도 마사버리고 도대체 3년 제대로 못 쓴다. 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 이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북한에 가져가는 나무 프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32%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40%. 예, 사실상은 북한장은 양보해야 되겠네. 그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이렇게 하겠으면 하고 안 하겠으면 당신에다 기국해. 그 나무를 들어 벌목하겠다는 나라는 가득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보한 게 32%로 됐어요. 그런데 말로는 뭐 나무를 딱 베서 제일 밑에서부터 세 토막 낸다면 두 토막은 소련이 먹고 꼬리 초리 쪽만 우리가 먹는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 총 나무 생산의 32%를 우리 북한 쪽이 내보내고 그 나머지는 러시아가 다 먹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런데 그게
지금은 북한의 나무 한 방통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거기서 북한이라는 게 지금 건설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예, 다 그렇게 되니까 경제가 전기 없으니까 몽땅 다 마비되다시피 거의 됐으니까 나무를 어디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예. 목재 가공도 전기 없으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북한이 차지하는 프로스만한 나무를 그 자리에서 장사해. 다른 나라에다 팔아요. 아, 예, 네. 팔아서 거기서 외화벌이를 해서 나라에 보내라. 거기서 직접 외화벌이에요. 그 한 방정도 안 나와요. 다 그 자리에서 팔아먹어요. 수송비도 아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대한민국으로 가거나 러시아에서 없어지거나 탈출한 동료들은 없었습니까? 우리 때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는. 예, 네. 기차도 못 타요. 그때는 우리 사업소에서 내가 요 옆에 사업소에 내가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내 후에 들어왔다는데 가 만나보자. 이걸 내가 들어가고 제 동생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그 내가 직접 이건 체험한 거예요. 네. 동생이 요 구 사업소에 들어왔는데 친동생. 신동생이 네. 들어왔는데 동생 만나러 가겠다니까 하도 그 친동생이라는 걸 어떻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쪽 사업소에다 네.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하니까 증명서를 해주는데 우리 사업소에서 발급한 걸 소련 측 경찰에 가서 여기다 경유 도장 딱 찍은 걸 갖고야 기차에 타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유동 인원은. 그리고 육로로 갈 수도 있지. 육로는 못 가요. 육로 길이 없어요. 그럼 뭘 타고 갑니까? 기차를 타갔다 그러죠. 기차로. 예. 그러면 벌목하는 사업소 군의 안에는 구역 안에 한 200리 나무를 산에서 배오는 역전까지 오는 그게 도로가 있지. 여기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도로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딱 거리가 뭐니까 대체로 보면 다 기차 수송, 비행기 수송 이거지. 자동차 수송은 그렇게 못해요. 동생분은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그다음. 그리고 그 후에 가서 제가 일하는 사업소에 데려왔어요. 데려왔다 3년 있다가 저보다 또 먼저 귀국시키고 그래서 우리 혜령이 우리 마을을 소련집이라 그랬어요. 아, 형제가. 네. 형제가 아들 나가지고. 두 아들이 다 저 집 소련 갔다 왔다 해서 소련집 해서.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그 소련 당국에 뺏긴 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가서 소련 그 경찰서에 가께서 네. 보니까 그게 술이 몇 도 되는 거 한 70%, 70%. 네. 원액이죠. 물 안 탄. 이제 가져다 그걸 물을 타서 프로수 맞춰서 장사꾼들이 파기대 원액을 가져다 달라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는 앞에서 멍땅 마당에서 드럼통을 까꾸로 뒤집어 놓더라고. 아이고야, 아까운 걸. 그런데 원래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든 이 밀주는 무조건 통제해요. 그럼 밀주를 왜 통제하냐? 밀주를 하면 암암리 검은 돈을 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합법적인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술이면 이 술이 메틸 성분이 얼마고 무슨 나쁜 물질이 얼마고 이거 다 식료 검사가 있어요. 그걸 검사를 해야지 잘못하면 사람 눈이 멀 수도 있고 실명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런데 이 밀주는 식료 검사 없이 막 팔아먹어요. 사람 죽여요. 그래서 밀주는 철저히 통제해요. 그때 저도 알았어요. 실제로 공업용 알코올 뭐 마셨다가 뭐 실명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술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알코올을 뽑아도 메틸 성분이 몇 프로라는 건 무조건 기아 들어가게 됐대. 그런데 그걸 검사를 안 하고 먹다가 사람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법도 잘 지키는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 까꿀로 엎어서 마당에 다 버리더라고.
그때는 뭐 고르바초프가 또 그런 그 술관이 금지령이 절제 있는데. 시대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박성호 선생님의 그 러시아 벌목공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80년대면 북한 경제가 약간 작동할 때인데 예, 그렇죠. 우리 박사님도 나가시고 동생도 나가시고 아마 제가 볼 때 이렇게 두 분이 형제가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 어머님은 조금 호강하시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7살이 없었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조금 두 아드님 덕분에 예, 호강하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저희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우리가 알았던 그래도 벌목자에 가면 뭐 조금 괜찮은 대우를 받나 했는데 박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도 역시 생활 환경이 예, 아주 아주 열악했네요. 열악하다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는 거는 제가 거기 침대가 벽 한쪽을 바닥까지 이렇게 막고 침대를 쭉 이렇게 놨어요. 벽 한 면을. 예, 예. 그러면 여기다가 난로를 큰 걸 놔요. 나무 떼는 난로. 그러면 앞을 다 막은 침대 밑에는 항상 냉장고처럼 얼어 있어요. 겨울에 그 내가 깔고 누운 그 요가 얼어붙은 걸 뜯어낼 정도입니까? 봄에 가야 뜯어요. 못 뜯어요. 그 요가 끊어져요. 천이 다 ጨ개지고 얼어붙어서 그 밑에 침대 밑에 열이 들어가야 개방된 침대면 열이 들어가서 안 그렇게 했는데 앞을 다 막아놓고 자기 침대 자리만큼은 자기 또 소지품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써요. 그러니까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침대 밑에 열이 못 들어가니까 밑에서 냉기가 올라오는데 그 요가 얼어붙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딱 처음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우면 사람이 그 온도와 찬 요하고 그게 부딪히면서 습기가 생겨요. 그 습기 때문에 요가 딱 얼어붙어요. 그거 뜯지 말아야 돼요. 뜯으면 요가 딱 찢어지지. 그래서 봄에 녹아야 뜯어요. 시베리아의 겨울은 뭐 직접 겪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그래서 되는. 제가 나와서 뭐 동네 어른들 다 모여놓고 그 얘기도 좀 했어요. 이봐, 그 소련이 그렇게 춥다는데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나도 좀 유머식으로 그 뭐 어느 정도 춥다고 말하면 뭐 어떻게 다 뭐 솔직히 뭐 어떻게 본 것처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거기가 얼마나 추우냐. 쫙 추울 때 나무 모닥불이 이렇게 피워놓으면 갑자기 기온이 쫙 내려갈 때는 그 얼겋게 피던 나무 빨간 불기둥이 또 그래 얼어붙는다. 그런데 그 말 고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그러게 준 거야. 그 다음에 그 불기둥을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또 불 필 때는 그걸 톱으로 베야 되지. 그 최고의 유머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 돌아와서 어떤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셨는지는 다음 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